자, 일단 뭐 이것저것 살피지 말고요, 그냥 달리겠습니다. 머스탱을 탔는데 뭐 이렇게 말이 필요 없죠. 일단 달리는 겁니다. 기타 설명은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일단 달려봅니다. 머스탱 아니겠습니까? 머스탱을 타고 시원하게 한번 달려본 뒤에 얘기를 하죠.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택했고요,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수동 변속 하고 있습니다. 자,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엔진 사운드 딱 좋게 세팅을 해놨네요. 첫째, 엔진 사운드. 두 번째, 차체의 반응. 세 번째, 조향.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포드 머스탱입니다. 1964년 데뷔를 한 저와는 동갑인 차입니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머슬카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차답지 않게 아주 많은 팬층을 확보한 가장 대표적인 아메리칸 스포츠카 머스탱입니다. 포드 머스탱이지만 차체 어디에도 포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랑말로 대표되는 머스탱의 엠블럼만 차체에 붙여져 있을 뿐입니다. 자동 10단 변속기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좀 더 부드럽고 강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한데요, 10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쿠페를 먼저 타고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사방에 동그라미가 참 많이 있네요. 스티어링 휠, 대시보드에 이런 동그라미, 그 밑에 버튼들도 동그라미와 버튼, 도어 패널의 스피커도 동그라미입니다. 어쨌든 동글동글한 인테리어인데요. 자, 투도어 쿠페고요. 뒷좌석이 따로 있지만 뒷좌석은 사람이 겨우 앉을 만한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앉아보지는 않겠고요. 하지만 이 차 4인승입니다. 4인승으로 인증을 받아서 필요할 때 뒷좌석에 사람이 탈 수는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어링 휠도 컴포트, 일반, 스포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좀 반발력이 느껴지고요. 하나, 둘, 2.5회전 정도 하네요. 컴포트로 가면 스티어링 휠의 반발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좌우로 패들 시프트가 올라와 있고요, 오른쪽은 시프트 업, 왼쪽은 시프트 다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많은 버튼들이 스티어링 휠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5, 10, 13, 16개의 버튼인데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기판은 12인치 LCD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달라집니다. 드래그 모드도 있습니다. 눈길, 빗길, 보통, 마이 모드 이런 정도들의 형태가 있어서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은 연동해서 바뀝니다. 싱크3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터치와 음성으로 주요 부분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은 명령을 말하십시오. FM 97.3, FM 97.3 맞추기. 데드라인이 오늘입니다. 한국 지 명령을 말하십시오. 온도 21도로 설정. 21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온도를 21도로 설정. 자, 이렇게 음성 명령을 통해서 주요 기능들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픽이 아주 깔끔하고 선명해서 보기에 편합니다. 그 센터페시아 제일 하단부에는 4개의 버튼이 들어와 있는데요, 위로 올려 누르는 방식의 버튼입니다. 이게 아마 문화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서 작동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작동하는 거죠. 내려 누르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 변속 레버는 불뚝 솟았습니다. 위로 불뚝 솟았어요. 기어 레버의 쥐는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손에 딱 들어오고 높이가 있어서 작동하는 느낌도 있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기어 레버입니다. 자, 시트는 적당히 몸을 딱 받쳐주고요, 편안하게 달릴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느슨하게 놓아주는 정도의 여유를 갖추고 있고요, 성능을 즐기면서 달릴 때는 단단한 하체와 맞물려서 몸을 딱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위 쿠페 스타일이지만 머리 위 압박감 거의 없고요. 자, 도어는 원터치로 이렇게 완전히 열리고
닫힙니다. 걸리면 다시 리와인드 되고요. 대시보드는 조수석 앞을 밋밋하게 처리한 게 아니라 포인트를 두는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조수석 디자인도 그만큼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이 차 포드 머스탱입니다. 포드에서 만드는 머스탱이지만 실내 어디에도 포드의 엠블럼 표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머스탱의 입지가 포드 안에서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포드라는 브랜드 못지않게 머스탱이라는 차는 그 자체로 브랜드의 파워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실내에 딱 들어앉으면 아주 그 빵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좀 안전한 곳에 들어앉아서 보호받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테고요. 자동 10단 변속기를 적용한 이 차의 공인 연비는, 공인 복합 연비는 9.4km/L입니다. 칭찬을 해줄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투도어 쿠페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도어 디자인이 이기적인 디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프레임리스 스타일의 도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도어의 각이, 예각이 상당히 날카롭게 드러나면서 주변 차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상당히 높죠. 이 차는 그러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라인을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칭찬해 줘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드 무스탕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자,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포드 머스탱입니다. 미국 차 중에서 드물게 아주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인기 모델 있죠. 사람으로 친다면 아이돌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엔 좀 늙었죠. 1964년에 첫 데뷔를 했으니까요. 저하고는 동갑입니다. 그래서 더 반가운데요. 머스탱은 미국의 어떤 대중문화를 얘기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죠. 미국 문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머스탱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2.3 에코부스트 모델입니다. 쿠페고요. 쿠페와 컨버터블로 모델 라인업을 이루죠. 엔진은 2.3과 5.0 가솔린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조향 보조 장치 세팅을 한번 해보죠. 차로 이탈, 차로 유지, 조향 보조 장치, 시속 80에 세팅을 했습니다. 주행 모드, 드라이빙 모드를 먼저 살펴보시죠. 자, 마이 모드,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RPM 게이지가 바뀌는 거 보셨죠? 바뀌죠. 계기판 형상이 바뀝니다. 스포츠 플러스고요. 트랙 모드가 또 있습니다. 서킷에서 차를 탈 때 트랙 모드를 사용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차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트랙 모드고요. 드래그 모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주행 모드들이 있고요. 에코 모드는 따로 없습니다. 이 차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거죠. 스포츠 플러스, 트랙, 다음에 드래그 모드, 이렇게 고성능, 성능을 즐기기 위한 모드는 다양하게 있지만 에코 모드는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머스탱 타면서 기름 아낄 걱정 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겠죠. 스티어링 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포츠, 컴포트, 일반, 노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스포츠 모드를 택했고요. 자,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자잘한 노면 잡소리가 일정 부분 실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포장 상태가 좋은 곳에서는 확실히 실내 정숙성이 훨씬 더 우수해집니다. 자, 약간 왼쪽으로 차선이 굽어갑니다. 조향 조절을 하는지 한번 핸들을 놨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뗐는데요. 차로를 따라서 돌아가는데 왼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차로를 따라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부드럽게 달리기는 하는데요. 차로를 위태롭게 걸치고 있거나 갈지자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네요. 차로 유지 장치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재미있는 차를 타면서, 이렇게 운전하기 좋은 차를 타면서
차에 운전을 맡기는 건 넌센스죠. 머스탱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제맛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이 차를 탈 이유가 없죠. 재밌으려고 타는데 운전을 왜 차에 맡깁니까? 내가 해야죠. 자, 보행자 감지 기능이 포함된 충돌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임박했을 때 만약에 이제 운전자가 조치를 안 하면 그러니까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스스로 차를 제어해서 제동을 하는 거죠. 안전을 위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겁니다. 자, 5600rpm에서 291마력의 힘을 냅니다. 3000rpm에서 44.9kgm의 토크를 내고요. 자, 엔진 배기량에 비해서는 291마력이라는 힘은 상당히 큰 힘을 뽑아내는 거죠. 2.3L인데 거의 300마력에 가까운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리터당 9.4km의 연비를 보이죠. 자, 일단 차로를 다시 한번 보죠. 자, 차로를 아주 깨끗하게 표시해놨네요. 포장을 아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길을 통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쪽으로 판문점으로 갈 겁니다. 포장을 새로 싹 해놨는데요. 남북 관계가 이렇게 지금의 이 길 상태처럼 탄탄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탄탄대로를 타고 머스탱이 먼저 달립니다. 자,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엔진 사운드 딱 좋게 세팅을 해놨네요. 너무 크지도 않게 듣는 사람은 참 운전석에서 듣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 좋은 사운드고요. 밖에서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갑니다. 자, 터보 부스트를 계기판에 올렸습니다. 아주 극한적인 속도까지 끌어올렸죠. 아, 역시 고속에서 좀 편한 느낌이네요. 엔진 사운드도 딱 좋고요. 바람 소리는 의외로 속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바람 소리고요. 차체의 흔들림, 약간 그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타이어와 서스펜션이 노면의 그립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꽉 붙들고 달리고 있다라는 느낌 확실하게 전해집니다. 도로의 끝을 향해서 꽂히는 느낌입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에 탔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첫째 엔진 사운드, 두 번째 차체의 반응, 세 번째 조향, 이 세 가지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딱 버텨주고 있습니다. 고속 상태에서도 조향의 반발력이 딱 버텨주고 있어서 차체를 딱 안정감 있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람 소리가 어느 순간에서 조금 크게 들린다 싶다가도 아주 속도를 확 끌어올려 버리면 바람 소리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게 되는데요. 아, 조향 즉각적인데요. 앞뒤에 차가 없죠.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급하게 이제 급차선 변경을 해보는데요. 로드 홀딩이라고 하죠. 노면을 꽉 쥐고 조향하는, 방향을 트는 느낌이 아주 압권입니다. 고속 코너 구간인데요. 속도를 조금 끌어올린 뒤에 코너를 돌아 나가 보도록 하죠. FR 리어 드라이브,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방식이죠. 후륜 구동의 그 다이나믹한 주행 질감을 코너에서 느껴보도록 하죠.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측턴, 다시 좌측턴, 속도를 줄입니다. 줄인 뒤에 자 놓고요. 쭉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돌아 나갑니다. 잘 버티는데요. 코너에서 이렇게 오히려 가속을 하면서 돌아 나가는데 차체가 전혀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끄덕없이 잘 버텨주면서 운전자의 지시에 순응합니다. 가속하라
하라는 대로 쭉 속도를 높여 나가는 거죠. 역시 머스탱인데요. 대단합니다. 자, 자동 10단 변속기를 적용을 했습니다. 뭐 이제 겨우 8단 변속기만 올려도 상당히 이제 앞선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무려 10단 변속기를 올렸습니다. 변속기 단수가 이제 2자릿수로 올라가는 건데요. 상당히 그 의미 깊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시속 100에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100에 기어는 9단을 물리는군요. 10단 물려서 1800 RPM 정도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9단, 8단, 7단, 6단, 5단, 4단, 3단? 예,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4단 약 4900rpm에서 RPM을 엔진 회전수를 기록을 합니다. 조향을 컴포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포트로 하니까 스티어링이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스포츠로 가볼까요? 스포츠로 가면 조향 반발력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컴포트에서는 좀 말랑말랑해지고요. 조향 반발력이 크지 않고, 그래서 부담 없이 조향을 할 수가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향 반발력이 있어서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스티어링 휠을 다뤄야 합니다. 10단 변속기는 효율과 성능 면에서 모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데 유효한 장치다 라고 보입니다. 저단에서는 강한 힘을 끌어낼 수가 있고요, 고단에서는 높은 효율로 고속 질주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가속을 이어갈 수가 있죠. 이를테면 같은 높이를 5단 5번에 끊어서 가는 것과 10번에 끊어서 가는 것은 그 충격, 그 부드러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10단 변속기가 훨씬 더 주행 상황에 정밀한 그 기어 변속을 제공함으로써 힘과 효율 모든 면에서 효과적인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크기와 무게가 문제가 될 터인데요. 무조건 다단한다고 크게 그리고 무겁게 만든다면 의미가 없겠죠. 엔진이 다운사이징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속기 역시 다단화를 하면서 반드시 경량화, 소형화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단화의 의미는 반감되고 말기 때문이죠. 자, 시속 80km 전후의 속도, 중저속 일상적인 주행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내가 그렇게 아주 조용한 수준은 아닙니다. 실내로 어느 정도 소음 유입은 일어나고 있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오디오죠. 자잘한 소음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 바로 오디오일 텐데요. 과연 어느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소리 한번 들어보죠. 네, 이런 정도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실내로 유입되는 자잘한 소음들을 덮어버리기에 충분한 수준의 오디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으로 완만하게 굽은 차로인데요. 자, 차로를 그냥 넘어갔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차로를 잡아주고 있죠. 가끔 차로를 놓치기도 합니다. 대시보드 상단에는 오일 온도와 터보 부스트 압력, 터보 부스트를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전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 주행 혹은 고RPM을 계속 사용을 할 때 오일 온도가 많이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오일 온도를 보면서 차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고RPM으로 쭉 달리는 순간에도 오일 온도를 유심히 보면서 또 냉각수 게이지를 보면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변속기도 무심코 작동을 하게 되면 제일 밑으로 내려올 때가 S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가 되는데요. 의도하지 않게 스포츠 모드를 하는 경우는 없는지 세심하게 운전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자, 비상등을, 방향지시등,
비상등 켜는데요, 이 불규칙한 사운드가 납니다. 이런 거죠. 딱깍 딱깍 처벅처벅 걸어가는 말 발굽 소리 같은 그런 사운드, 이런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싶으네요. 자, 스포츠카는 코너링이죠. 자, 후륜구동의 아메리칸 머슬카 머스탱 코너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줄죠. 자, 부드럽게 진입을 했고요. 속도를 조금 더 높여보는데요, 거뜬하게 돌아나갑니다. 힘들다는 내색 전혀 없고요. 그 역동적으로 차가 기우는 그런 느낌을 살짝 받기는 했는데 재미있습니다. 역시 이런 맛에 스포츠카를 타는구나, 역시 스포츠카는 코너링이 제맛이구나 싶습니다. 자, 이제 와인딩 로드 한 바퀴 돌고요, 주행 테스트는 정리하도록 하죠. 자, 코너 뒤가 쭉쭉 밀어주고 앞이 조향을 잘해주고, 앞뒤의 밸런스가 참 좋아 보입니다. 힘, 파워 조절을 잘해야 되죠. 리어 드라이브 자동차는, 후륜구동 자동차는 그런 코너에서의 엔진 출력 조절을 아주 잘 할 수 있어야지 와인딩 로드에서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의 스포츠 플러스 조합에서는 자동 변속이 안 일어납니다. 운전자가 변속을 해야지 변속이 일어나는 거죠. 좀 더 운전자의 지시에 충실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람직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전자의 변속에 의해서만 변속이 되는 상황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고요. 그래야지 좀 더 스포티한 운전을 하는 맛을, 제대로 된 맛을 즐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너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힘있고 다이나믹하고 정확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네요. 네, 단도직입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에코모드가 없을까요? 연비 효율을 중요시하는 게 이제 업계의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애써 무시하는지, 일부러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지 주행 모드에 에코 모드가 없습니다. 물론 보통 모드, 노말 모드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연비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이 차 안에서의 에코 모드라고 볼 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 애써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스포츠 플러스 트랙, 그리고 드래그 모드까지 갖춰놓은 차가 에코 모드는 애써 안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점 이해는 하나, 나 역시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애써 무시한, 너무 동떨어진 상품 구성이다 라는 겁니다. 주행 모드 어지간하면 에코 모드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버튼 배치는 뭐 나름 재미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한국적인 마인드에서는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최소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가락이 밑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위로 당겨 올리는 버튼은 아무래도 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드 머스탱 탔습니다. 2.3 에코부스트인데요. 엔진 배기량에 비해서 아주 탁월한 성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그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배기량으로 300마력에 가까운 고성능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스포츠 쿠페입니다. 아메리칸 머슬카라는 애칭답게 길 위에서 도로와 함께 재미있게 어울렸고요. 고속에서는 물론 코너에서 특히 탁월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엔진 사운드가 아주 주변에 친화적이면서도 다이나믹한 성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쿠페 아메리칸 머슬카 머스탱 즐겨봤고요. 5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듯이 앞으로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머스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